있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지금 네 번의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의 성질에 대해서 했고, 오행의 상생상극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천간 지지의 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어요. 자세하지도 않았지만 대충 훑었습니다. 천간의 글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있고, 지지의 글자는 자축인묘 신성어미 신유술에 방합길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작축 방합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장간까지 다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글자 이제 그 지장간 지지에 있는 글자 중에서 인신사의 글자는 가장 중요한 잘난 글자. 잘난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오무유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도화 글자를 했고 제일 잘난 글자예요. 잘난 글자. 그래서 자기로부터 정렬을 시킨다 그랬어요. 자오무유가 내 앞으로 정렬해야 하는 게 자오무유라 그랬는데 이 글자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 역할을 하는 글자가 인신사이라 그랬어요. 이 생지라 그래요. 생지. 그리고 이거는 왕지라 그래요. 왕지. 그 다음에 이거 고지가 또 따로 있는데 고지는 진술충미라 그랬어요.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여기서 이제 끝난다는 거야. 너의 인생 끝났어. 소멸해.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 이제 짜져 있어 이런 거예요. 고지는 짜져 있어 이런 거고 왕지는 내 앞으로 정렬 가장 왕할 때예요.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아주 그냥 어린 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지를 돕는 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신사의 좌우무효 진술충미가 이렇게 지지에 있으면서 운동성으로 이제 각각 변화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삼합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이 글자를 이해하지 지장간까지 이 글자를 이해하지 않으면 삼합을 몰라요. 삼합은 우리가 왜 합이 들었다 많이 하잖아요. 그 삼합이에요. 뭐 공학 볼 때 특히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뭐 누구랑 삼합이 들었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인신사의 글자는 제가 역마의 글자이고 역동적인 글자이고 그 자오묘를 돕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짝이 되는지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이제 합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삼합으로 운동을 하는 건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여드리면 삼합에는 해묘미 삼합이 있고 인오술 삼합이 있고 사유축 삼합이 있고 신자진 삼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인, 신, 사, 해잖아요. 삼합의 맨 우두머리, 맨 앞장서는 애들, 선발주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에 삼합에 있는 이제 이 생지 글자가 있는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역동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는 글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 개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겁없이 달려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취적이에요 한마디로 이 글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역동적으로 역마의 성향도 강하고 진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도와주는 애니까. 누구를? 좌우묘가 누구예요? 잘난 글자들. 그럼 잘난 글자에서 좌우묘는 이제 수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이게. 근데 오는 화의 정점, 그죠? 묘는 목의 정점, 유는 금의 정점. 좌우묘는 수화 목금의 정점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이 정점에 있는 글자 있는데 이 정점에 있는 글자들을 누가 돕는다? 인신사회가 돕는다. 인신사회 역마 글자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여기 인신사회가 맨 앞장서 있는 거. 앞장선 애들이 진술충미에서 아니 삼합에서 앞장서 있는다고 했으니까 해, 인, 사, 신 얘네들이 이제 앞장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짝이 어떻게 되냐면 해수는 이제 이 목이죠 목. 묘목이죠. 해수를 생주하는 거예요. 수생목해서 생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왕지인데 왕지를 해수가 생을 하면서 하나의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게요. 수가 이제 목이 정점이에요. 목이 나무가 이제 정점인데 이 나무의 가장 잘난 나무예요. 근데 인묘진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묘의 가운데 있는데 얘가 누구의 생조를 받냐면 해수의 생조를 받아서 인신사해에는 인신사해에는 해수의 생조를 받아가지고 이 역마글자의 생조를 잡아가지고 이게 생지라 그래요. 생지. 그 다음에 이게 왕지예요. 왕지. 그 다음에 미토가 우리 지장간 지난번에 했는데 미토의 지장간은 뭐라 그랬어요? 미토의 지장간은 정을기라 그랬어요.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외워야 되는데 정을기예요. 그럼 뭐예요? 미토이 자기 나와버린 어디에서? 지 나와버린 어디에? 사오미의 나와버리잖아요. 화의 나와버린 토였는데
화에 나와버린 토에서 을목을 묻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묻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너 이제 끝났어. 임묘진 이 세계에서 이 미토에서 이제 끝났어. 이거 방합이잖아요. 미토의 세계에서 끝났으니까 너는 여기서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이 을목이 가둬버려서 어디 보세요. 여기 을목의 삼합이잖아요. 이게 묘의 삼합이니까 목의 삼합, 목삼합이죠. 목삼합인데 왜 해묘 미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삼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해묘미가 원래 생지였다가 원래 잘 나갔다가 원래 생주해주고 어린 글자여서 도움을 받았다가 묘지에서 왕해졌다가 엄청나게 세력이 컸다가 미토에서 묘가 을목에 묻어버렸죠. 그래서 가둬지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생장하고 끝난다. 생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끝나는구나. 소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방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이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남이가 세력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삼합은 뭐라고 했어요? 성장의 합,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합이에요. 성장하고 왕했다가 소멸하고 성장하고 왕했다가 소멸하는 목적의 합이라고 했어요. 목적. 그래서 목적의 합이 목적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삼합은 해체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결속력이 강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우리가 남이가 하는 합 결속력 임묘진이 훨씬 강합니다. 삼합은 어떻게 해요? 목적을 다하면 이제 해체돼요. 왜? 미토가 죽잖아요. 여기 안에서 이제 딱 꼼짝 맞고 딱 가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완성된 운동수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인오술 삼합도 볼게요. 인오술 삼합도 어떻게 되냐면 자, 얘네 나와버리는 얘 화국이에요. 여기 화. 여기는 금. 수인데 화방합, 화삼합이에요. 아시겠죠? 화방합, 화삼합인데 화방합하고 화상합을 봤을 때 사오미는 완전히 얘네들 똘똘 뭉치는 우리가 남이가 합이라고 그랬어요. 딱 세력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인오수로 좀 다른 개념의 합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성장하고 왕하고 소멸하는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안정성이 담보되겠죠. 안정적이잖아요. 성장했다가 더 왕했다가 나중에 딱 죽어. 없어져. 훨씬 더 안정적인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때도 말씀드렸나? 올해 만약에 있어. 인목 있는 사람 많더라고. 인목 있는 사람이 사주에 올해가 5화인데 엄청나게 좋네 만에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왜? 인목밖에 없으면 인이라는 글자는 누구를 좋아해요? 오를 딱 달라붙잖아요. 왜? 오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좌우무의 잘난 글자를 인신사의 인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목은 오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오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왔어? 오화가 왔네. 오화에 해가 왔네. 그러니까 딱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추진이 잘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인목이 있는 사람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인목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오화이기 때문에. 인목이 간절히 바라는 건 오화에. 왜? 인목은 생지잖아요. 생지. 인신사해 생지는 누구한테 가고 싶어 해요? 얘네들은 목적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다음 단계 가고 싶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누구를 생에서 참모를 해서 얘네들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참모들이고 돌격대장인데 얘네들 어디로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얘가 좋아하는 글자 오화로 가는 거예요. 오화로 딱 달라붙으라고 가는 거예요. 지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화하고 이제 생을 했어요. 인오. 그래서 인이 오화한테 이제 딱 도움을 주면서 생지를 도움을 주고 오화가 이제 왕주로서 이제 정점이 있는데요. 자, 술토가 있잖아. 술토 지정은 우리 그때 설명했어요. 술토는 어떻게 했어요? 정화가 있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가운데 신, 정, 무라 그랬어요. 무는 어차피 토니까 무가 있을 거고 본기니까. 여기는 신유술에서 경신의 영역이잖아요. 여기 경신의 영역인데 신유술 금국의 영역인데 그래서 신은 맞는데 술이 있고 정화가 있다 그래서 왜 정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정화를 묻으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술토에서 정화는 꼼짝을 못하고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생명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세요. 인오술에서 어떻게 삼합의 운동성에서 인에서 굉장히 생지에서 명랑했다가 오화가 굉장히 활기를 받다가 생지의 생조를 받다가 오화에서 정점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술토에서 이 오화에 있는 병정화가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딱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닫아지는 거예요. 인오술 끝! 여기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오술 삼합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오미 방합은 어때요? 그냥 세력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력 자체로 있어서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노술은 여기서 이제 술에서 그냥 딱 끝나고 운동술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노술 사밥은 그런 개념이에요. 마찬가지 사유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사유축 한 번만 해볼게요. 사유축은 금국이라고 그랬어요. 사유축은 금국인데 사는 장생 글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봐야 돼요. 지장간에 보면은 사가 무경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화가 병화는 당연히 자기 본기니까 있지만은 경금이 있다. 왜? 얘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경금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축토에서 어떻게 돼요? 축토의 지장간을 보면 신기인데 이 신금이 어떻게 해요? 신금이 여기 축토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묻어지는 거예요. 숙토에서 묻어지는 거예요. 이게 12운성의 어떤 인묘 글자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묻어져서 여기서 사유축 운동에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자진도 마찬가지. 신자진도 진토가 어디가 끝나는 거예요? 신자진에서. 진토는 볼게요. 신금이 자수를 생했다가 인신사의 글자 생지 글자였다가 자수 왕지 글자를 생하다가 어디에요? 진토에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진토에서 개수가 완전히 여기서 딱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꼼짝을 못하네. 가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금이 사유축에서 사화의 생을 받다가 유금이 생을 받다가 여기에 있는 경신금이 여기 축토에서 신금이 어떻게 소멸된다. 그래서 딱 닫아진다. 가두리에 딱 간다. 얼어졌다 그랬죠? 지금 활동성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삼합에 이 글자들 있잖아요. 해모임이 삼합, 화삼합, 금삼합, 수삼합인데 목방합, 화방합, 금강합, 수방합, 목삼합, 화삼합, 금삼합, 수삼합. 여기서 이 목이 미토에서 깨꼬닥. 오화가 너무 잘났다가 화가 술토에서 깨꼬닥. 금이 축토에서 깨꼬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수가 진토에서 깨꼬닥. 다 가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합 운동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기묘일주가 있는데 인묘진이 있는데 자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합도 있고 자진도 이게 신자진 여기 자진 요것만 있어도 반합이 되는 거예요. 반합. 그다음에 신자만 있어도 반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축만 있어도 반합이 되고 사유만 있어도 반합이 돼요. 다시 반합은 신자진 다 온전하게 세 개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해자축이 전체 다 있는 것도 방합이지만 자축, 해자 이렇게 있어 방합으로 친다고요. 근데 자진이 이제 같이 있고 신자가 같이 있고 유축이 같이 있고 사유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술이 같이 있고 이놈이 가운데 왕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삼합은 인정을 해준다고요. 근데 신지는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축은 좀 애매하고 인술도 애매하고 해미도 애매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한 함합은 아니고 그러나 이 자진이나 신자 이렇게 있는 함합은 그래도 반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자진은 수반합이잖아요. 그럼 이게 볼게요. 인묘진 방합을 이뤘어요. 완벽한 방합을 이뤘고 자진은 이제 수반합이에요. 그럼 이 기토일간이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인묘진은 저기 기토에서 그때 했는데 잠깐 언급을 했는데 토가 내가 극하는 게 뭐라 그랬어? 수라 그랬고 나를 극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를 극하는 건 목이잖아요. 그러면 자 수 입장에서 내가 극하는 거를 재성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건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보게 토일간 이제 토잖아요. 무기가 토잖아요. 토일간에서 내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게 관성이라 해서 관성방합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수잖아요. 수인데 자니까 여기 자니까 수 영역이잖아요. 자니까 내가 극하는 건 재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재성. 그럼 재성 관성 반합이네요. 관성하고 재성을 삼합과 관성으로 방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엄청나게 재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재관이 뭐예요? 돈과 명예. 직장과 돈 이런 사람이 굉장히 그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 이렇게 움직이고 실제로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하고 명예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면은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안 어울리는 거야. 지도 그렇게 안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향이.
그러니까 관성방합과 삼합.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얘는 이렇게 사야 되고 이게 일정 부분 엄청나게 시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시너지가 있겠죠. 잘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관성하고 재성방합이 이렇게 같이 삼합하고 방합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하고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실제 돈도 되게 잘 벌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합하고 방합은 어떤 의미에서 있냐면 사주에서 어떤 거를 할 때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막강하게 발휘한다는 의미가 이제 궁합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사주에 사유축이 함께 있거나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거는 일단 따는 당상이다. 뭐라도 이거를 떠날 수가 없다. 이 일을 해야 된다예요. 이 관련된 일을. 방합도 마찬가지. 방합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합보다 방합이 더해요. 그러니까 2개 있으면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죠.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면. 지지합은 다 했어요. 이제. 자, 요거 방합, 요거 방합, 요거 반합. 반합은 뭐예요? 그냥 이게 자진 이제 반쪽짜리만 있으면 반합이에요. 신자만 있고 자진만 있고 유축만 있고 사유만 있고 오술만 있고 인호만 있고 반합이라고 그래. 반합.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반합 있는 것도 크게 쳐줘요. 시너지로서 크게 쳐주거든요. 그다음 해자축, 뭐 자축만 있거나 해자만 있고 또 다 방합의 반합이겠죠. 그래도 이것도 꽤 그 어떤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의 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합은 세력의 합,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삼합은 어떤 운동성의 합이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목적을 향하는 합이에요. 그래서 훨씬 시너지가 많다. 목적이 해치하니까 어떤 게 합이 강하냐? 방합이 훨씬 더 합이 강하다. 요 정도까지만 해보고 지지의 삼합하고 방합은 끝냈습니다. 자, 이제 천간의 합은만 하면은 이제 합은 다 끝나요. 이제 십성만 들어가면 됩니다. 천간의 합을 볼게요. 천간의 합인데 천간은 어떻게 합이냐면 자 볼게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이에요. 그러면 양일간들 볼게요. 간목 양일간, 병화 양일간, 무토 양일간, 경금 양일간, 임수 양일간이에요. 양글자예요. 양글자. 뭐 일간이란 표현이 양글자예요. 양글자. 경금까지 양글자인데 이 양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제하고 합을 해요. 정제하고 합. 이게 뭔 말이야? 아유, 뭔 말이야? 자 볼게요. 간목이 목이에요. 간목이 목인데 누구예요? 목 입장에서 내가 극한 게 누구예요? 토. 오? 어떻게 알았어요? 목토.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한약재들을 배웠어요. 피디님. 목극토예요. 그렇죠. 내가 극한이 재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를 극하는 게 뭐예요? 목 입장에서 금이겠죠. 치잖아요. 나무를 도끼가 치잖아요. 그럼 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간목일간에서 간목 입장에서 자 내가 정제합이라 했어요. 정제는 편제하고 정제하고 아세요? 편제는 나하고 같은 양일 때 편제라고 나하고 음양이 다를 땐 정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정제합이라 했어. 그럼 뭐하고 합을 할까요? 여기서 자 이게 갑을병정에서 갑은 목이에요. 화예요. 토, 금, 수예요. 자 이렇게 해요. 갑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예요. 자 볼게요. 목 입장에서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라고 했어요. 정제합이라며. 양일간이라며. 간일간 양일간이고 정제합이야. 그럼 토가 재성이니까 정제합이라며. 그럼 재성이면 토를 봐야 되겠네. 토하고 합하겠네. 갑은 토 여기 있네. 근데 정제 얘 양이잖아. 그럼 뭐야? 음이잖아요. 뭐가? 기토가 음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갑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갑기합이에요. 양목은 양일간은 정제하고 합인다. 정제하고. 그러면 이 입장 을목이란다. 기토 입장에서는 갑이 뭐예요? 기토 입장. 얘는 정제야. 얘는 정제하고 합을 해. 그러면 얘 기토는 자 볼게요. 기토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지만은 이 토 입장에서는 목으로부터 극을 당하겠죠. 내가 극하면 극을 하면은 그 상대방은 극당하잖아. 내가 너를 극하면 그 상대방은 나를 극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얘 입장에서 어때요? 정관이 되잖아.
그래서 음일간 입장에서는 정관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양일간 입장에서는 정제합, 은일간에서는 정관합. 자, 그럼 병 볼까요? 병. 자, 병을 한번 따져볼게요. 병은 이거 그냥 병 볼게요. 병은 이제 화 보자고. 화. 화는 양화예요. 양화가 병화라고 그랬어요. 병화인데 내가 극한 게 뭐라 했어요? 재성이라 했어요. 내가 극하는 거. 화가 극한 게 뭐예요? 화 입장에서 내가 극을 때리는 거.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이겠죠. 내가 화를 녹여버리잖아요. 내가 극하잖아요. 금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금을 극해. 그러면 병화는 금을 극하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 정제합이라며. 양일간은 정제합이라며. 정제합. 양일간의 정제는 뭐예요? 화 입장에서 정제는 누구예요? 금이잖아. 금. 정제. 근데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 얘는 양이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 금 나와라 뚝딱. 근데 마이너스 금이 누구예요? 신금. 그래서 병신합. 정제합. 근데 신금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신금 입장에서 정관합이라며. 정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정제고 신금 입장에 정관이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신금 입장이죠. 음일간이잖아. 근데 정관이라고 합을 해야 되잖아. 신금 입장에서 지를 극한 애가 누구예요? 화잖아. 화. 토에서 정제는 재성이 뭐예요? 토의 재성은 뭐예요? 지가 때리는 게 뭐예요? 토극수잖아. 토극수지. 토극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수잖아. 근데 수 중에서 어떤 수? 음수. 어디 있어? 개. 무게합. 정제합. 그죠? 근데 수 쪽에서 어때요? 수 쪽에서는 토로부터 극을 당하죠? 그러니까 정관합. 음일간에서는 정관합, 정제합. 양일간에서는 정제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따지다 보면은 갑병, 무 내가 극하는 거죠? 금극목이죠? 금극목. 그러니까 금극목인데 양목이 아니라 을목.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제합.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는 정관합이 되겠죠? 그래서 을경합, 정관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제. 그래서 그냥 이걸 다 외워요. 그 다음에 임수 나오겠네. 임수일간 어때요? 음수도 양이잖아요. 그럼 뭐야? 수국화죠? 알아요? 수국화. 맞죠? 내가 극하는 거잖아. 근데 양이 아니라 음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제합이니까. 그러니까 화. 그러니까 정화. 어디 있어요? 정화. 화잖아. 화영형이잖아. 음이잖아. 그래서 정임합, 임정합. 그래서 정제합.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관이니까 정관합. 이게 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돼. 인호술 아까 외웠죠?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거 나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본이긴 한데 갑기합, 병신합, 무게합, 을경합, 정임합 이것도 너무나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사주를 읽을 때 합은 뭐냐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하고 다른 거하고 합을 대물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할 때가 많아서 나쁜 영향도 의외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기토일간인데 뭐 기해일주라고 할게요. 근데 기해일주인데 옆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그럼 얘가 뭐 정관합이 되겠죠. 얘가 기토가 여자라고 치자고. 여자인데 여명인데 자기가 정관합이 됐어요. 자기가 이제 정관합이 됐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명예나 아니면 직장 이런 거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게 남편으로도 보는데 이게 기토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간목이 여기랑도 합을 하잖아요. 자기랑도 합을 하고. 이럴 때 어때? 양다리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다리 구조. 간목이 이쪽에도 한 점 팔고 이쪽에도 한 점 팔고 이게 비견이잖아요. 비견하고도 합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은 잘 읽어줘야 된다. 다른 것과 합을 한다는 거는 양쪽으로 힘이 분산됐다는 얘기도 되고 분산되었다 이런 내용도 되기 때문에 합은 반드시 읽어줘야 된다. 경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편관하고 이건 상관인데 나중에 이제 알려줄 텐데 이제 상관하고 합이 돼서 그럼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편관의 역할도 이 합으로 묶여 있고 상관의 역할도 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사주는 합은 그렇게 해서 합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냥 알아야 될 것만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합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지껏 이제 합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방합을 했고, 그 다음에 삼합을 했고, 청간합까지 했어요. 청간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제, 양목은 양일간은 정제하고 합을 하고, 음일간은 정관합을 합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렇게 정제합, 이게 정관합. 이게 그냥 같은 얘기예요. 얘가 정제가 되면 얘는 정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일간은 음일간은 이게 정관합이 되고 여기는 정제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을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병일간에는 정제합, 여기 음일간, 여기 신금일간에서는 정관합.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제 정관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이라는 게 있는데 육합은 뭐냐면 자 볼게요. 6가지 합이 있어요. 이 육합이 있는데 육합은 주로 궁합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뭐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오술합, 오미합을 왜냐면 방합이니까 이건 많이 합이 강해요. 나머지는 꼭 합해야 되는 거는 좀 사주를 봐야 되는데 자축도 마찬가지예요. 자축도 좀 해자축이가 방합의 개념이니까 해자축, 오미, 사오미 해서 방합이니까 요 합은 좀 많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인해합 이런 건 이제 사주를 봐야 돼요. 사신은 또 형살까지 있어가지고 사신 합평이 있고 묘술합은 이제 궁합에서 이제 진유합 이런 거 궁합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죠. 오미합 이렇게 자축합, 사신합, 오미합, 인해합, 요 진유합은 이제 궁합에서 이제 육합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요런 기타의 합이 있다는 건데 그냥 알아만 주세요. 간단히.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사주 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삼합하고 그 다음에 청간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는 이제 육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 바로 사주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